예, 안녕하십니까.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의 안승석 담당입니다. 먼저 저희들 민간 전문가 5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 전문가는 자연재해 재난 대책 전문가, 수자원 전문가, 방재시설 운영 전문가, 방재시설 설계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위원들을 소개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수 원인 중에서 자연재해 재난 대책 분야를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 분야를 검토하신 최현일 교수님, 방재시설 설계 전문가로서 토목구조물 분야를 담당하신 배진구 교수님, 방재시설 설계 중에서 기계설비 분야를 담당하신 한 교수님. 네, 오늘 방재시설 운영 전문가께서는 어제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 시설 담당하는 분이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방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0년 2차례에 이어서 근본에도 반복적인 피해를 겪게 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자연재해 재난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노곡동 침수 사고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과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 대책 제언을 위해 7월 22일부터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여 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첫날 오전에 방재시설 및 당시 운영 상황 설명 등 오리엔테이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첫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기술 검토, 직관로 내부와 방재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단들 간의 면밀한 토의와 데이터를 기반한 오류 검증 그리고 당시 상황 구현 시뮬레이션 및 도출된 결과의 비교 및 보완 분석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단에서는 지난 2주간 수행된 침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매습할 수도 있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노곡동 방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장단기 단계별 재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단이 최종 회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노곡동 침수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와 문제점 및 자연재난에 대한 장단기 대응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단에서 조사 분석된 노곡동 침수 피해에 대한 핵심 원인을 문제점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조사단이 지목한 침수 사고의 중요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직관로 수문 궤도율이 저조하였다는 점입니다. 노곡동 마을을 관통하는 직관로 수문은 평상시와 강우 초기에 마을의 우수를 금호강으로 직배수하기 위해서 100% 개방되어야 하지만 수문의 고장으로 인해서 100%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관리본부는 수문을 임시로 조치 고정하고 있으나 금해 호우 발생 이전인 7월 11일부터 통수 단면의 3.1%만 궤도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직관로의 배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제진기 막힘 현상 발생에 따른 작동 기능 저하로 들 수 있습니다. 직관로 수문 고장으로 인해서 배수로의 기능 상실로 직관로를 통해서 배수되어야 할 상류유역에서 발생된 홍수류와 유성작물이 횡원류회를 통해 일시에 제진기 입구로 유입됨으로써 제진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으며 특히 제진기 측 수로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 제진기를 즉시 가동하여 유성작물을 제거하고 배수 능력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진기 작동이 늦어져서 이미 쌓인 협작물로 인해 제진기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지배수로 입구에 설치된 침사지 운영 방식이 고지배수로 설치의 본래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 즉 고지배수로 침사지 수문 운영 매뉴얼상 문제점으로는 수문 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곡동 고지배수로와 같은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에서는 고지배수로란 상류 산지 유역의 홍수 유출량은 터널 고지배수로를 통해서 금호강으로 자연배수하고 하류 저지대에 위치한 상가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된 홍수 유출량은 빗물 펌프장으로 강제 배수하는 분리배수 원칙을 무시하고 금호강 외수 조건인 고도 21m에 따라서 수문을 개폐하는 수문 개폐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침사지 상류 산지에서 내려온 유성잔물이 홍수류와 함께 직관수로로 유입되어 하강 거치된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진기로 유입됨으로써 제진기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침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7월 17일 노곡동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은 시설물 고장 시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직관수문은 2025년 3월에 고장이 나서 6월 19일에 강봉으로 임시 거치된 상태로 있다가 침수 피해 발생 6일 전인 7월 11일 거의 폐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개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게이트 펌프 1개소는 2024년 3월에 고장이 나서 2025년 7월 2일에 철거하는 등의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 보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곡동 배수 시스템에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곡동과 유사한 형식인 고지 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의 9개 광역단체 39개 고지 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2개의 배수시설, 즉 노곡동과 다사 서재 배수장만 고지 배수로는 기초자치단체, 펌프장은 광역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전국의 37개 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곡동 방지시설은 일관성 있는 신속 대응이 어려운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곡동 침수 피해 원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다음으로는 조사단에서 향후 내습할 수도 있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노곡지구 방제시설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긴급히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8월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나 태풍을 대비해서 방제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 고장난 시설의 임시보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우기 중에 침사지 수문을 완전 폐쇄, 고지 배수 터널 유목 유입 방지 시설 보강, 상류 산지 산불 피해 지역으로부터의 부유작물 유화 방지 대책, 펌프장 관리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곡동 배수 펌프장은 현재 제어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각 시설물이 작동 시점 기준에 따라서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펌프 가동 시에는 펌프장 내의 4개의 수문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현재 펌프장 가동 및 운영 체계 그리고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단기 대책입니다. 첫째, 배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곡지역 배수 계통 내에 설치된 배수문이나 제진기, 펌프 등에 대한 정기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기계 결함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발생 가능한 호우 상황을 대비해서 산불 지역과 그 외의 상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물의 대량 유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계곡부의 수목이나 도봉목 그리고 침사지, 배수로 등의 침전 토사를 제거하여 배수시설의 통수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셋째, 집중호우 발생 대비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펌프장 인력을 우기 시에는 최소 2인 1조 이상으로 운영하여 보고체계 유지 및 초동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동식 펌프 및 비상시 접근 가능한 개소에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상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재정비 및 비상대비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중기대책입니다. 첫째, 침사지의 우수 흐름 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침사지는 최상류에 있는 고지배수 터널 입구 침사지입니다. 유성작물 방지책을 보강 설치하고 침사지 바닥 경사를 조정하여 상류 유수의 터널 고지 배수로 유입이 원활하도록 전환해야 하며 침사지 직관로 수문을 차단해서 고지 배수로의 유역 분리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침사지 상류의 우호수 분류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곡지구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노곡 배수 펌프장은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류 침사지 및 고지 배수로는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 신속 대응 불가 및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하류부 침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대책입니다. 첫째, 노곡지구의 방제 시스템을 보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노곡지역은 지형 특성상 고저차가 큰 지형으로 하류부 저지대 침수 피해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회 배수 시설, 지하 저조 등과 같은 비상시설을 대비한 비상 배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그리고 유성작물에 의한 제진기 막힘 현상 방지를 위한 제진기 가동 체계의 구조적, 비구조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중기 대책에서의 상류 지역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인 노곡지구 주거지 일대에도 우호수 분류화 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유역의 환경정비와 더불어 도시 방제 기능을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노곡지구 방제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펌프장 제어 시스템의 자동화를 비롯하여 침사지, 직관로, 수문부의 수위 측정 자동화 및 센서를 추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LED 경광등 및 사이렌 등과 연계해서 운영관리자가 재난상황관리와 주민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상황 전광판을 실시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대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곡동 침수 피해의 중요 원인과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시된 노곡동 침수 피해 조사단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항구적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곡동은 물론 대북관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인조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